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코드입니다. 네, 작가님 오늘은 네.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예. 네, 네. 오늘 1분기, 2023년 1분기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들 제가 4가지 종목 준비를 해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분기 배당주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몇 가지 가정을 통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재밌다. 네. 그럼 오늘 배당주 중에서도 좀 괜찮은 배당주 예, 예. 추천을 해주실 거죠?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코님과 함께 분기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주식 중에서도 배당주 네. 어떤 거를 또 추천을 해주실까요? 분기 배당 시즌은 끝났습니다. 3월 31일, 그러니까 29일부로 이제 주주명부가 폐쇄가 됐고, 네. 거기 기준으로 배당락이 일어났을 것이며, 4월 중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공시되는 걸 보시면, 네. 분기 배당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그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주식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삼성전자는 거의 뭐 우리나라 코스피의 대부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거의 뭐 한 20%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그렇죠. 20%가 넘습니다. 예, 예. 그 정도 가지고 있는 국민 주식인데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배당금과 총 배당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네. 배당 성향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단 22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똑같이 361원씩 각각 분기에 배당을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한 주당. 예, 네. 한 주당 배당을 했고요. 그리고 총 배당금을 통해서 네. 배당 성향을 살펴보니까 네. 거의 한 20% 정도 배당 성향을 보였어요. 네. 근데 마지막 4분기 때 좀 이익이 안 좋았는지 그 배당 성향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10% 정도. 네. 네, 그래서 좀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기 배당으로서 매력적이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 분기마다 돈을 주니까. 맞아요. 삼성전자도 가지고 계시는 골수 팬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사실 골수 팬인데. 그러세요? 그래서 잘 뭐 다른 분기 배당주는 알아보시지 않는 그냥 삼성전자만 꾸준히 보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간 배당 수익률을 보면 높지가 않아요. 2.4%. 그냥 단순히 이제 배당 수익률을 분기별로 좀 더해보니까 2.4%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네. 작년에 만약에 1월 달에 네. 분기 배당을 위해서 네. 삼성전자를 샀다. 뭐 분기 배당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로 그냥 좀 쭉 묻어갈 주식으로 선택을 했다. 네. 그러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면. 폭망이죠. 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나 22년 한 해는 어쨌든 간에 주식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계속 하락만 했었고요. 작년 하반기 거의 끝 무렵에 저점을 찍고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해서 올해 1분기, 23년 1분기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주식도 하락하고 분기 배당을 합산해서 배당 수익률도 연간 배당 수익률도 별로 안 좋고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선택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인지 배당주로서 안 좋은 주식인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각 배당주를 비교를 해서 배당 수익률 그리고 5년 뒤에 배당 가치 그리고 주식 가치를 다 좀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네, 삼성전자 이어서 다음에 네. 알아볼 건 어떤 건가요? 네, 효성 ITX. 효성그룹이 대표적인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로 좀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분기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효성그룹을 다 아실 거예요. 네. 효성 ITX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매 분기마다 배당을 하기 때문에 분기 배당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네. 분기 배당 하시는 분들한테 잘 알려져 있죠. 작년에 한 해를 보시면 1, 2, 3분기 전부 다 한 주당 150원씩 배당을 했고요. 네. 그리고 4분기에는 이보다 2배인 300원, 와. 주당 300원 배당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총 배당 수익률을 합산해서 보게 된다면 네네. 한 거의 5% 가까이 배당 수익률이 되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배당 성향은 대체로 효성그룹 자체가 효성그룹 지주사도 마찬가지지만 효성그룹 자체가 배당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시면 1분기 35%, 2분기 51%, 3분기 57%, 4분기는 거의 100% 이상.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네. 거의 거기 가까운 네. 배당 총액을 주주들한테 환원을 했다는 거죠. 와, 네. 좋네요. 네. 배당만 보면은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좀 암울했죠. 마찬가지로 작년 한 해 효성 ITX를 배당만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1월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웃지 못할 사태가 좀 벌어졌죠. 엄청 예. 빠졌었네요. 예. 배당보다는 주식 손해율이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빠졌으니까요. 네. 반면에 지금 들어가는 건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저점을 다지는 것 같아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로리님 말씀대로 지금 보시면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 음. 그리고 오늘 촬영이 4월 14일인데요. 네. 4월 14일 오늘도 제가 아침에 잠깐 확인을 했거든요. 한 1, 2% 정도. 예, 잠깐 조금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정도는 네. 좀 들어가서 올해 투자하시게 된다면 배당 수익률 5%와 추가적으로 주식 수익률까지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러네요. 듭니다. 예. 다음 알려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알려드릴 종목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4대 금융지주사 중 하나인데요. 신한지주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신한지주는 여러 가지 금융 계열사들을 다 보유하고 있죠. 은행, 곳곳에 다 보험, 있잖아요. 증권사.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신한지주가 각 계열사들의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배당성이 좀 높아요. 그 배당성률을 보시면 15% 이상 거의 다 배당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4분기 때는 이익이 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 128% 정도의 배당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2분기, 3분기 때는 400원씩 해줬지만 네. 마지막 4분기 때 865원을 배당을 우와. 해줘서 총 배당 수익률은 네. 한 5.4%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효성 ITX,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네. 2022년 한 해에 배당을 받겠다고 투자하신 분들 계속 주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이 꾸준히 떨어진 게 아니고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네. 작년에 네. 금융 계열사 실적들이 워낙 좀 좋았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폭이 좀 크더라도 회복을 좀 원만하게 좀 했던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러게요. 네. 신한지주의 주가 변동폭을 보시면 네. 작년에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한 5월까지는 6월까지 정도는 뭐 주가 변동이 조금씩 오르다가 네. 큰 폭으로 한번 하락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수가 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바로 반등을 해서 최고점까지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죠. 그러게요. 네. 그런데 다시 또 요즘 또 안 많이 좋아졌죠. 하락을 했군요. 네네. 이거는 사실 세계 금융 시장이 은행 쪽에 좀 안 좋잖아요. 미국 쪽에 은행 중소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좀 거대 은행들이 좀 안 좋다는 소식이 들리고 이슈가 많죠. 네, 이슈가 네. 많잖아요. 그래서 좀 떨어졌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지금 은행 뭐 금융 계열사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계속 지속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좀 돌려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뭐 배당 수익률도 좀 챙기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투자 손해율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타이밍만 잘 잡으셨다면요. 네. 네. 네, 그럼 이어서 소개 또 해주시죠. 네. 네.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은 쌍용 CN입니다. 쌍용 CN이 같은 경우는 뭐 시멘트 여러 가지 건설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당기 손익이 손실이 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보시게 되면 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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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원. 작년 모든 분기마다 110원씩 다 배당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배당 성향이 굉장히 좋은 걸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를 보시면 배당 성향이 거의 100% 다 넘어가. 심지어 3분기는 200%도 넘어갔습니다. 오, 네. 270%. 와. 네. 네. 자기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할 수 있었는데 네. 이거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그러니까 회사 현금이 많습니다. 회사 현금이 많은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연간 배당 수익률은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렸던 기업들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6.5%를 좀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네. 쌍용 CNE도 마찬가지로 주가의 변동폭을 보시게 되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작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배당금보다는 투자 손실률이 훨씬 더 큰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 배당주에 대해서 알아보니까요. 네. 어떤 데는 배당을 많이 주기도 하고, 어떤 데는 조금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당 성향이 좀 다르네요. 그렇죠. 네. 이 배당 성향이 다른 이유는 네. 기업별로 대주주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할지 적게 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좀 분석해온 그래프를 제가 좀 네. 말씀을 드리면 네. 결국엔 쌍용 CNE의 배당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그러네요. 네. 오. 그리고 반면에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좀 낮죠. 음. 네. 이것은 삼성전자 기업 이익 규모가 워낙 크잖아요. 그쵸. 워낙 크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높으면 배당금이 많아져서 좋긴 하겠지만 대주주 입장 생각해 보면 배당 많아지면 또
세금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재용 회장의 일가 총수분들께서 받아봤자 세금으로 토해낼 거기 때문에 많이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배당 성향을 높게 가져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배당금을 꾸준히 이익이 나기 때문에 주고 있긴 하지만 뭐 2% 내외 3% 정도 유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래 될 네. 거예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이래 될 것 같고. 그 다음 효성 ITX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효성그룹 자체가 배당 성향이 높아요. 네. 네, 왜냐하면 효성그룹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주주들이 이익 규모가 삼성전자보다 크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배당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 규모 대비 배당금을 좀 많이 챙겨가려면 배당 성향을 좀 높여야지만 좀 받아갈 수 있다. 그 다음 신한지주. 신한지주는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사 중에 하나고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금융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 규모가 크더라도 정부에서 좀 자제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자기 자본이라는 게 은행과 뭐 금융계열사들에게는 분명히 필요하고 그만큼을 확보를 해야지 최근에 나온 뱅크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뭐 20% 30% 이상 배당을 하지 마라라는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그렇게 네. 좀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정부에서 컨트롤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좀 많은 뭐 40% 50%까지는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만 하더라도 그쵸. 5, 6, 7%만큼 뭐 아주 좋은 배당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쌍용 CNE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가 대주주입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특징을 보시게 되면 네.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고 나서 이 회사를 잘 성장을 시켜서 엑시트를 하는 게 목표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전에 투자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투자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가 있는 회사들 보면 네.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네네네네. 거구나. 그래서 네. 앞으로 쌍용 CNE도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봐요. 네,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이상. 네. 하지만 지금 사내에 있는 현금 유보율은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점이 건설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쵸. 점. 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 3년 내에도 이런 배당을 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요. 이 1,000만 원을 5년간 투자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이게 계산을 한다고 해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요. 한번 해보는 게 좋을 네, 것 같아가지고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일단 주식 매수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주식은 항상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동하는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4월 13일 그러니까 2023년 4월 13일의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좀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네. 그리고 배당금은 무조건 주식의 재투자 그리고 해마다 2% 정도씩 배당금이 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배당금 성장률이 한 5년 동안 11%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효성 ITX는 28%, 신한지주는 한 29%, 쌍용 CNE는 36% 정도 배당금이 성장을 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그런 네. 걸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보유 가치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만큼 또 삼성전자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삼성전자를 네. 분기 배당을 준다라고 투자를 했었을 경우에는 네. 좀 기대치보다는 실망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다. 배당만 본다면. 그쵸? 본다면요. 예. 배당금을 재투자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네.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 금융지주사에 배당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오늘 작고님과 함께 분기 배당주에 대해서 또 그리고 배당 성향이 어떤 건지 어떤 게 또 배당 성향이 좋은 주식인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실 배당금은 너무나 매력적이지만 또 주가도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는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